안녕하세요. 코라벨 커뮤니티 여러분. 이상하게 상승장인 것 같은데 너무 지겨우시죠? 비트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알트는 안 가는지. 이번 주는 주간 리포터 대신에 과거 커뮤니티 분들을 위해 올려드렸던 영상을 재편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 지겨운 횡보장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투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 또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알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 자체가 크립토를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코라벨 방 계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회사의 임원을 맡으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팀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는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가장 큰 대전제를 먼저 세팅을 하는 게 가장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 시간이죠. 그러면 적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게 되나요? 오늘은 누구랑 저녁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을 준비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요소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런 걱정과 그런 결정을 내야 하는 사소한 것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대전제는 뭘까요? 맞습니다. 저녁을 먹을 거냐 말 거냐죠.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모든 사고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단계의 가장 큰 첫 번째 단추는 대전제죠. 내가 저녁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크립토를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크립토를 투자를 한다면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가장 큰 대전제는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문들께 항상 수없이 말하는 게 뭐였나요? 비트코인 공부하세요. 거시경제 공부하세요. 매크로 공부하세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반감기와 거시경제를 기준으로 한번 왜 방문들께 크립토 지금부터 불장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저는 안 망한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비트코인이 망한다라는 거는 그 시기는 이미 저는 지났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감기 기준으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감기는 2012년도 11월 28일이었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반감기 때 거시경제 쪽으로 거시경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2012년 초기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국가가 그 재정적 위기에 일단 직면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12년도 첫 번째 반감기 양적 완화를 일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 제도에서 양적 완화 3차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때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 상승을 하게 된 원동력으로 거시경제 쪽으로도 양적 완화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반감기는 16년도 7월 9일날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브렉시트 투표에 영속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투표라는 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때 2016년도 이때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통해서 유럽 탈퇴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투표가 있었죠. 이때 51%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유럽 중앙은행 22와 일본은행에서 각각 양적 완화 정책을 했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정책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에도 양적 시장의 통화가 풀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감기는 2020년도 5월달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세 번째 반감기 때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금융시장에도 주가 하락과 같은 대폭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비트코인이 상태로 코로나 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도 미국이나 각나라 완화 정책을 했었죠. 이때 코로나로 인한 경기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도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감기쯤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어서 블록이 채굴 보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내러티브로 무조건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거시경제 쪽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세계 경제
경제적으로 위기는 있었지만 그 경제 위기로 인해서 뭐 긴축 정책 가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감기쯤에 오히려 더 돈이 풀리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네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비트 탄생 후 처음 겪은 양적 긴축 정책에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더욱 견고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죠.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에 대한 기능, 그다음 안전자산에 대한 기능, 사이버펑크적인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는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처음 겪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견고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 호라벨 방이나 아니면은 방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거시경제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크게 뉴스를 올려드리잖아요.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과연 비트코인이 앞으로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 큰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뉴스를 활용하는 게 우리 알트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2024년 2분기에 예측되는 연준의 피봇 금리 인하 정책이 보통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얼마 전에도 저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상당히 이제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매크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마다 다 예측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2분기에는 연준의 피봇이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시작되는 4월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2024년 1분기에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추가로 예상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도 단순하게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내러티브 플러스 매크로적으로도 충분한 상승 동력이 예상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옵스밀에는 2023년 중순 이후 다음 불장을 대비해야 한다고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지, 2023년 8월 이후 왜 공격적으로 알트 매집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지금 큰 흐름의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기에 앞서서 앞부분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먼저 이제 놨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전 사이의 비트코인의 상승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달에 1차 반감기 때는 전 고점 대비 약 5,400% 정도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때는 첫 번째 반감기 고점 대비 약 900%,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많이 줄었죠. 2000년도 5월 달에는 고점 대비 약 한 10%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좀 상승률은 진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상승률에 대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인데 12년도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전 고점 대비 상승률의 기울기가 약 34%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감기 고점에서 두 번째 반감기 고점 상승률 약 기울기가 17도 더 상승률이 더 완만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고점에서 세 번째 반감기 고점은 9도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순하게 보시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해서 기울기가 14도에서 절반 정도인 17도, 그 다음에 절반 정도인 9도,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각도를 기준으로 다음 네 번째 불기 이후에 고점에 어느 정도 나올까 한번 기울기를 통해서 예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도의 절반을 약 4도로 계산했을 경우에 2025년도 9월달 정도에 약 한 14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될까요? 14만 불 정도로 일단은 저는 예측이 되네요.
먼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정도의 기간이 다음 불장까지 기간이 소요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 2012년도 1월 달 이때부터 전고점까지 2012년도 11월 달부터 첫 번째 반감기 때부터 첫 번째 반감기 고점까지 약 한 70일 정도 약 1년 조금 더 넘게 걸렸고 이때 첫 번째 반감기 기준에 약 7,800%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 2016년도 7월 달부터 두 번째 반감기 고점까지 약 925일 정도가 걸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보다는 200일 정도 좀 더 걸렸어요. 반감기 날짜 기준 대비해서 이때는 약 2,000 정도 올랐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에서 불장까지 71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이후 고점까지 한 52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전 고점까지 약 한 300일 정도 걸렸고 반감기 기준 약 한 660% 올랐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때 반감기 이후에 전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10월 달에 한 번 더 전고점을 찍어줍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700% 정도가 올랐고 기간은 반감기 기준으로 한 500일 정도 소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반감기 같은 기준에는 반감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감기 날짜 기준으로 전고점까지 370일이 걸렸고 약 한 7,800%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반감기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까지 225일이 걸렸고 이때는 약 2,000%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날짜 기준으로 약 한 500일 정도의 불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70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반감기는 어떨까요? 네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대략 예를 들어서 반감기 날짜 기준으로 300일, 500일, 500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한 500일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반감기 날짜 기준으로 이때 하면 고점이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예상 가격으로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울기로 판단을 했었을 때 약 한 4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요. 지금 과거 데이터로 봐서 지금부터 다음 불장 비트코인 고점이 올라가기까지는 아직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알트 매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알트 매집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수를 하라는 의미도 매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비트코인이 전 찍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찍고 나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까지 약 한 18%가 하락을 했고 그 2년 가까이 하락장이 왔었죠. 그러면 두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까지 11%의 하락이 있었고 반 정도 동안의 하락장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찍고 나서 저점까지 마찬가지로 8%의 하락을 있었고 1년 반 정도 427일 정도 1년 반 정도의 지금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부터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이제 알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세 번째 전 고점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알트는 전 고점 대비 거의 올라왔죠. 오버스만 하더라도 지금 60원대니까 전 고점 하면 비트코인 상승 부분에 대비하면 거의 못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문들께서 우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감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 전 반감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제가 왜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보이시죠? 제가 2022년도 제가 이때부터 2022년도 3월달 이때부터 제가 방문들께 선언을 했었죠. 하락장. 그리고 저는 시드 다 뺀다. 여러 방문들께서도 공부하시고 시저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라라고 이제 아마 2022년도 그때부터 코라벨 방문들께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들께 지금부터 불장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을 서서히 꺼낸 게 이때쯤 2023년도 6월달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알트 매집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이때 2023년도 9월달 커뮤니티 좀 더 공격적으로 알트 매집에 대한
한 얘기를 근한 2년 만에 제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었죠.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벨 여러분, 영상을 다시 보시고 나니 어떠신가요? 제가 현물로 들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웬만한 장의 요동에도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건 바로 교육방에서도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 상승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100% 절대적인 것은 100%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전제이듯 과거의 패턴이 그러했다고 100% 미래에 그러할 것이라고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상승장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대전제의 근거를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비트와 토탈 시총들 시황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이를 방분들께 가급적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 상승장이 안 올 것 같다 아니면 여기서 하락장으로 돌입할 것 같다 하면 투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것입니다. 과거 2022년도에 그러했듯이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기에 전 계속 고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알트 불장은 과연 올 것인가? 이 부분은 오랫동안 커뮤니티에 몇 가지 코인들 언급도 하면서 스캠 들고 있으면서 존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상폐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코인들이 몇 보이기는 합니다. 알트 존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기의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그 코인이 상폐될지 안 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면서 존버를 하는 근거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미쳤다고 이 바쁜 와중에 정기적으로 재단과 화상 미팅을 하고 기터브 개발 현황, 로드맵 진행 현황, 커뮤니티 운영 현황, 물량 유통량 체크, 선물시장 지표 체크, 장기적 가격 흐름 분석을 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 너무 잘 이해하지만 막상 일어났을 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장기 투자하고 있는 이 연병할 지겨운 알트를 존버하는 이유이고 그 근거는 아직 검증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주간 리포트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필요해서 보는 정보들이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데는 개인적인 시간이 소모되는 거 모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인지도요. 키홀더방분들과 일부 위임자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하는 대가를 받고 있다 생각하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코라벨 커뮤니티는 100% 순수하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공유하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나는 것은 여러분의 호응 하나뿐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몇 분들께는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언제가 될지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2년 반 가까이 비공개로 방을 운영하다 보니 솔직히 방이 뭔가 정체되고 고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20여 분 중 60% 가까이 제가 다 대면하고 함께 정을 쌓아나갔던 다른 커뮤니티와는 다른 정체성을 유지했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방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그래서 올해 안에는 코라벨 커뮤니티를 일부 공개로 전환할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미리 생각해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트 불장은 온다. 감사합니다.